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1943년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왕자라는 맑고 깨끗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잊혀졌던 진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가인 생텍쥐 베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했고 이후 1947년 작가가 그린 사파를 넣어 프랑스에서 새로 출판했습니다. 현재까지 18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판 중에는 저자의 사파가 삽입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생텍쥐 베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출생한 비행사이자 소설가입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고 프랑스 패전 후 미국으로 망명해 그의 체험을 쓴 작품을 내어 소설가로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생텍쥐 베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아름답게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화) 어린 왕자는 소혹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견문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의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주홍빛이 나는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해 보이면서도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겨우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그 별은 흰 담비 모피에 그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어서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가만히 선 채로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으므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이제부터 내 앞에서는 하품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몇 해가 지났는지 모르겠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신기한 구경거리니라.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이 대답했다. 왕은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매우 선량했으므로 무리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만일 내가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장군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그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명령을 내린 나의 잘못이니라. 왕은 평상시에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앉아도 좋습니까?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다. 이렇게 작은 별인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퍽이나 간단히 왕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그 모든 것을요?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왕은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저 별들도 폐하의 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물론이니라.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치 아니하느니라. 왕이 말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리고 만일 어린 왕자 자신도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하루에 해가 지는 모습을 43번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멀리 남겨놓고 온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졌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을 해보았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비극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하거나 또는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일까? 내가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지. 사람에게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나의 명령들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다.
왕은 말을 계속했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일깨웠다. 해가 지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길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헴,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라.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어린 왕자는 어느새 조금 실증이 나 있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가 한 사람 있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대신요? 저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를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돌아본 일이 없느니라. 나는 매우 나이가 많은 데다가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피곤하거든.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거든. 내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를 심판하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다. 밤이면 무엇을 하는지 긁는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 쥐를 사형에 처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이 너의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 쥐에게 득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떠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안으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할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좀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너를 내 대사로 명하노라. 왕은 매우 위험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11화 두 번째의 별에는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멀리서부터 외쳤다.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양해주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거지. 나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물었다. 두 손을 마주쳐봐요.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은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시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이번에도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를 했다. 5분 동안이나 박수를 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만 재미가 없어졌다.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의 귀에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오로지 칭찬의 말만 들리는 법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지?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줘. 그렇게 나를 찬양해 줘. 아저씨를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약간 어깨를 으쓱하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12화 그 다음의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에는 그저 잠시 들렀을 뿐이었지만 기분이 몹시 우울해졌다. 뭘 하고 있어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을 마시고 있지. 금세라도 울 것만 같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불쌍해져서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비밀을 고백하듯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술꾼을 위로해 줄 생각으로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13화 네 번째의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어휴, 담배불을 붙일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오를 더하면 서른하나라.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인데요?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저 5억 100만 도무지 틈을 낼 겨를이 없구나. 너무 바빠서.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이 없어.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무엇이 5억이에요? 일단 한 질문은 절대로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실업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별에서 54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웬 풍뎅이가 날 방해했어. 그게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었겠다. 무엇이 5억 100만이라는 거지요? 실업가는 절대 어린 왕자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그게 아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게으른 뱅이들에게 엉뚱한 꿈을 꾸게 하는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꿈을 꿀 시간이 없어. 그렇군요. 별 말이군요. 그래, 별이야. 5억의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별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지난번에 나는 어떤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은 왕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그들은 다스리지. 가지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러면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건가요? 부자가 되는 데에 쓸모가 있단다. 부자가 되면 쓸모가 있나요? 누군가 다른 별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아까의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지요? 대체 별의 주인은 누구지? 실업가는 화가 난 듯이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가장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만일 내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임자가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지. 또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기막힌 생각을 해냈으면 그곳으로 특허를 내면 되지.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들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도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지.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분명한 사람이거든. 이런 설명을 듣고도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요, 머플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그마한 종이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그것을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뿐이에요? 그뿐이지. 그것 재미있는데? 제법 시적이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을 한 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꽃에게 날마다 물을 길어다 줘요. 화산도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 흐름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해줍니다. 불을 뿜지 않는 화산도 청소하고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은 화산이나 꽃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잖아요. 실업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얼른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아주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14화 5번째의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그 별은 모든 별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에 가득 찬 실업가 혹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언가 의미가 있어.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하나를,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나 같은 거야. 그가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그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직업이군.
아름다우니까 정말 유익한 것이지. 그 별에 다가가자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지금 가로등을 껐나요?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예요? 내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좋은 저녁이구나. 잘 자. 하고 말하며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런데 왜 지금 막 가로등을 다시 켰지요? 명령이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알든 모르든 나는 상관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이구나. 안녕.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그는 바둑판 무늬의 빨간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었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있었거든. 그럼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지.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 별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난 1초도 쉴 새가 없는 거야. 1분마다 한 번씩 껐다가 켰다가 해야 하는 거지.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벌써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한 거라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나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좋은 저녁이구나.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자 전에 의자를 뒤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하던 일이 생각났다. 어린 왕자는 문득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내가 당신이 쉬고 싶을 때에 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요. 나는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자국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언제나 햇빛 속에 있으려면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쉬고 싶을 때면 걸어요. 그러면 하루 해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니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나 술꾼 혹은 실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골몰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듯 휴 한숨을 쉬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했다.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의 별은 너무 작아. 2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는 별이거든.
어린 왕자가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24시간 동안에 1440번이나 해가 지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15화 여섯 번째 별은 먼저 번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무지하게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늙은 신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몹시도 긴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늙은 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늙은 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말하고 지리학자의 별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을 어린 왕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런 것은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나는 탐험가와는 거리가 멀단다. 지리학자는 도시나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로이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서재를 떠날 수가 없어.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의 기억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어떤지를 조사한단다. 어째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니까 말이지.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두 개가 있다고 쓰게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겠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의 발견을 조사하는 거지.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 그 대신 탐험가에게 여러 가지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예를 들면 커다란 산을 발견했을 때는 커다란 돌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더니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하여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탐험가야.
너의 별이 어떤 별인지 이야기해줘.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연필로 써놓았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다. 시작해볼까? 어떤 곳이지? 지리학자가 물었다. 글쎄요. 내 별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별이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화라산이 2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휴화산이지요. 하지만 이 화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요. 그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 한 송이도 있어요. 우리 지리학자는 꽃에 관해서는 쓰지 않는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아주 예쁜 꽃인데요. 꽃이란 덧없는 것이거든.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 가장 중요한 책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 쓰여 있는 책이지. 유행에 휩쓸리는 일 따위는 결코 없다.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물고 넓디 넓은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별로 없는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휴화산들도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산이지. 산은 변하는 일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한 번 한 질문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지. 내 꽃도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없어지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꽃이었구나.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4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도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그 꽃이 보고 싶어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기운을 내서 지리학자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제가 어느 별을 구경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을 구경해봐. 상당히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멀리 남겨두고 온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다. 16화 7번째의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지금까지의 별들과는 다르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실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합해서 약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개의 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이라는 군대만큼 많은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하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역시 무대 뒤로 천천히 사라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단 한 번도 엇갈리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료들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할 뿐이다. (17화)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조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정직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소란 실로 아주 작은 것이다. 만일 지구에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 좀 바짝바짝 붙어서 있는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들을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한 곳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권해야 한다. 그들은 본디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몹시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니까 말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그런데 어린 왕자는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몹시 놀랐다.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겁이 났던 것이다. 바로 그때 달빛을 한 둥그런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꼭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말했다. 안녕. 뱀이 대꾸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거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구든 언제라도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빛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지? 아름답구나. 그런데 여긴 무엇하러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하고 다투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랬구나. 뱀이 헛기침을 했다. 둘이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에선 조금 외롭구나.
어린 왕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더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그렇게 세지 못해.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널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에 감겨 붙었다. 그리고 또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추근해 보이는구나. 너같이 약한 사람이 돌투성이이고 딱딱한 이런 지구에 오다니. 내 별이 몹시 그리워져서 돌아가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8화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동안 오직 한 송이의 꽃을 만났을 뿐이었다. 석장의 꽃잎을 가진 정말 볼품이라곤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한 67명은 될 거야.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들은 바람에 불려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어렵게들 살고 있어.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래, 잘 가. 꽃도 인사했다.